예, 지난주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던 이재명 대표인데 엿새 만에 다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. 화면부터 만나볼까요? 온갖 방해에도 민간이 독차지할 뻔했던 택지 개발 이익의 약 3분의 2, 5,500억 원 이상을 공공으로 환수했습니다. 대장동 개발 문제는 저로서는 정말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업이었고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대장동이나 선거법 관련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데 또 검찰 소환이 오면 그때 또 출석해서 응하실 생각이 있는지. 세상 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만큼 매우 다양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이러한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다라는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. 이번이 세 번째 소환 통보더라고요, 검찰이. 지난번에는 안 나갔고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최소한의 답변만 했다, 출석을 했는데 다음 주 금요일 또는 더 넘어서 30일 설 연휴 지나서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소환 통보를 한 검찰입니다. 나갑니까? 안 나갑니까? 이재명 대표? 일단은 지금 뭐 논의는 하겠다고 합니다. 대표실에 확인해 본 바로는. 그렇지만 일단 이 소환 통보 자체가 비정상적인 절차로 일단 온 것 같다. 예.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당 대표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로를 통해서 소환이 왔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절차로 소환 통보가 와서 지금 뭐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고 하지만은 상당히 당 대표실은 황당하다라는 지금 어떤 분위기 속에서 아마 조금 그러니까 설 변호사님 말씀은 안 나갈지 나갈지를 떠나서 네. 저렇게 뭐 다른 변호인에게 준 것 자체가 네. 제1야당 모욕주기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? 이걸 그냥 설 전에 밥상에 한번 올려보자라는 식으로 이런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판단인 것 같습니다. 예, 특검 얘기를 다시 또 박성준 의원, 원래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김영 부원장 체포 때도 긴급 체포 때도 특검을 강조했었는데 다른 변호에게 줬다, 검찰 소환 통보 공식적으로 받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. 글쎄요, 일단 뭐 나갈지 말지도 이재명 대표 고심이 깊을 듯한데 오늘 반응을 일단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와서 계속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받은 게 없습니다. 저는 소환 통보 받으셨어요. 중앙지검에 소환 통보를 하면 조사 받으실 예정이신가요? 뭐 그것은 이제 당 지도부에서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. 그러니까 소환 통보 받았다라는 저기 기사만 확인했죠. 아주 공식적으로 당에 요청받은 바는 없고. 이현정 의원님, 네. 지난번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여기 화면에 잘 나와 있는데 당시에 이제 당 대표실하고 전화하고 팩스로 전달했다고 했는데 당시 민주당은 또 어떻게 팩스만 띡 보내냐라고 해서 어떻게 제1야당 대표를 검찰 소환 통보를 이렇게 예우도 없냐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. 이번에도 절차를 좀 민주당이 문제 삼는 것 같거든요. 글쎄 뭐 이번에도 띡 보낼 수는 없는 거고 글쎄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.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 이 정도 밝힐 정도면 본인한테 당연히 통보를 했지 않겠습니까? 아니면 대리인한테 통보를 했다든지. 통보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. 전화로 한다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한다든지 뭐 팩스로 보낸다든지. 보통은 뭐 이 전화로 해서 먼저 협의를 한 이후에 공식적인 소환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글쎄요, 지금 검찰이 27일 날 소환했다고 그러는 상황에서 전혀 통보를 못 받았다 그러면 저는 그것도 좀 의아한 측면이 있고 예. 검찰이 과연 그러면 이재명 대표한테 아무 연락을 하지 않고 언론에 했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.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예전에도 보면 저 청와대 초청, 청와대 신년회 초청 같은 경우도 뭐 본인은 전혀 몰랐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서실장이 받아서 그 선에서 그냥 컷했던 경험도 있지 않겠습니까? 예. 그래서 내부에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게요. 그러니까 일단 소환 일자 뭐 다음 주 금요일에 27일이나 30일에 그 대장동 의혹 소환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. 검찰과 민주당이. 이건 사실 아니다. 그리고 공식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는 게 민주당 얘기인데 이건 또 나중에 저희가 취재해서 검찰은 또 뭐라고 하는지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어찌됐건 검찰 속보에 따르면
다음 주 금요일, 그러니까 설 연휴가 끝난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대장동 의혹 좀 물어보겠다라는 건데 민주당 쪽은 아직 좀 답이 없습니다. 논의 거친 뒤에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다. 그럼 만약에 설 변호사님. 그러니까 이게 좀 정확하게 지금 제가 아는 팩트까지는 뭐냐면 지난번 성남 FC 사건으로 지청의 그 소환에 응했을 때 같이 입회한 변호사님이 계세요. 예. 이제 그 박균택 변호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통보를 했다고 하거든요. 고검장 출신의 박규택 변호사에게 네네. 통보를 했다. 통보를 했다라고 해요. 근데 예.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는 그 사건에도,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사건에도 그 박 변호사님이 선임을 하고, 그러니까 수임을 하셔가지고 지금 대리를 하고 계시는 건지는 정확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통보가 왔다는 것은 일단 당 대표실로 와야 되는데 예.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리인인지 아닌지도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예. 그렇게 와서 아직은 당 대표실에서는 정상적이지는 않은 통보 절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절차야 그럼 그렇다 치고 네. 뭐 그렇다고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. 제가 봤을 때는 나가는 게 더욱더 이번에는 안 나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안 나간다. 불출석 하시는 게 지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단계에서는 오히려 지금 대표가 가서 지금까지 얘기해온 거, 언론에 나온 거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. 실질적으로. 그러니까 예. 저는 당초에 대장동 관련한 어떠한 소환 조사는 이제 김용 부원장이라든지 정진상 실장의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예. 그 다음 소환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지금에 와서는 지금 나가봤자 어차피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뭐 언론 지상에 통화해서 얘기한 거 이상으로는 뭐 검찰도 물어볼 게 별로 없고요.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기 때문에 예. 지금 부르는 것은 저는 검찰이 이건 정치적인 소환이 아닌가, 어떤 액션, 정치적 액션에 불과하지 이게 정말 이렇게 불러서 피의자를 불러서 그것도 야당 당 대표를 거의 한 번밖에 부를 수가 없는데 예.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 소환 조사는 조금 무리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안 나가는 게 맞다. 네, 저는 안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.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찰이 어떻게 소환 통보를 했는지 뭐 다른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했다고 하니까 실제로 검찰이 어떻게 나중에 또 이걸 얘기하는지도 저희가 잘 지켜보세요. 그만큼 신중하게 봐야 돼요. 근데 뭐 절차는 본질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나가냐 안 나가냐가 중요할 테니까. 근데 김주현 의원님 사실은 그 위례신도시 의혹, 대장동 판박이라 불리는 당시 이재명 시장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 뭐 이거에 대해서도 있고 대장동 개발 사업 것도 최종 인허가권자가 이재명 대표 아니냐. 그러니까 천화동 1호 실소유주도 이재명 대표 지분이 있다는 게 뭐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이니까 뭐 안 부를 수도 없다는데 뭐 부를 수밖에 없고. 근데 설 전 변호사님은 안 나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? 뭐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지금까지 사건에서 성남 FC 사건에서는 또 가서 진술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위례 신도시 사건 또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출석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또 저 뭐 캥기는 게 많구나, 들어가면 곧바로 잡혀 들어갈 것 같으니까 겁이 나서 못 가는구나,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죠. 그리고 예. 검찰에서는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에 엄청나게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고 예. 지금 정진상이나 김용 이런 분들은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? 이분들이 사실 그 대장동 사건으로 돈을 번 천화동인 1호의 배당을 428억 원을 배당받기로 약속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에 지금 들어가 있었거든요. 그러면 예. 이분들의 수사에서 어느 정도 어떤 증거가 나왔는지, 진술이 뭐 달라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, 이런 것도 사실 이재명 대표의 혐의 확정에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모티브가 될 거라고 봅니다. 언론에서 지금 보도된 바와 같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단순히 업무상 배임죄, 즉 그 대장동 일당들에게 뭐 4,040억 원 가량의 이익을 안겨준 이 사건 자체가 이제 배임이 될 수가 있는데요. 단순히 배임의 공범일 뿐만 아니라 예. 천화동인 1호의 그 수익금 중에서 428억 원을 배당받는 과정에서 유동규, 정진상, 김용 등과 함께 이 이익을 공유하기로 했다면 그것은 뭐 죄의 그 경중은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든요. 예. 그것은 뇌물죄가 될 것이고, 이것은 뭐 1억 이상의 뇌물죄만 하더라도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예. 이 사안을 그냥 검찰에 가서 아무런 입장 없이 그동안 내가 주장한 것이니까 마음대로 검찰에서 수사한
결과 그대로 나는 법원에 가서 어떻게 내 변호를 하겠다 이렇게만 넘어갈 수 있을지 저는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.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아마 검찰에 출석하든 출석하지 않든 예. 결과는 똑같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향후에 법정에서 대응 과정이라든가 또는 정치적인 입지에서 아무래도 검찰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훨씬 더 본인에게 위기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그것이 검찰의 영장 청구에도 훨씬 또 정당성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. 출석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다 이 말씀이시네요. 출석을 하지 않으니까 검찰에서는 수사를 다 했는데 검찰에 와서 변호도 하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으니 예.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. 그렇게 법원을 설득하는데 또 크게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정진상, 김용 두 최측근은 지금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뭐 남으면 이재명 대표니까 검찰은 부를 수밖에 없는데 이 대표 좀 그 출석 여부를 고심할 것 같거든요. 그런데 앞서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 언급했던 한동훈 장관이 오늘 이재명 대표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.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을 단계는 이미 오래전에 지냈다고 생각합니다. 뭐 사적 보복이라고 말씀하시던데 다 아시다시피 그 수사는 모두 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한 수사죠. 문재인 정권이 사적 보복을 시작했다는 말씀인가요? 지금 이 사안들은 사적 보복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입니다. 뭐 차차 알게 되실 거고요. 성남FC든 대장동이든 성남시에서 있었던 지역 토착비리 범죄 혐의입니다. 통상적인 지역 토착비리 범죄 수사의 절차에 따라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다. 뭐 저 얘기 뭐 이건 문재인 정권이 시작한 거 아니냐 그리고 정치 보복 아니다 팩트와 증거로 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 한 장관 얘기도 뭐 힘자랑 다수당 뒤에 숨지 말고 뭐 조사받으면 당당히 발언하라 뭐 이런 메시지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표라는 걸 떼면 과연 이 수사를 그냥 본인이 출두 안 하고 견뎠겠습니까? 왜냐하면 이 사건은요. 이미 2명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. 이 사건 관련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벌써 2명이나 했고요. 더군다나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. 또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이라고 한 2명이 또 구속돼 있어요. 자,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나는 모르겠다.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요? 왜냐? 이 대장동은 기본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성남시의 허가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성남시 주도로 이루어졌고 본인이 시장 재직 시절에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. 그런데 아래 사람들은 다 책임 있다고 해서 구속이 되는 상황에서 나는 책임이 전혀 없다. 나는 몰랐다. 이런 한 푼 받은 적이 없다. 라고 해서 그냥 나는 안 나가겠다.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본인 스스로 결정 내릴 수 있는 게 법치주의가 아니죠. 왜냐하면 이미 다 사건 자체는 이미 진행되어 왔습니다. 그렇다면 본인이 정말 떳떳하다 그러면 가서 검찰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나중에 법원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겠죠.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전혀 조사받을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단순한 사건으로 이 사건은 매듭지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예,